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그날은 제 아들 민수 결혼식이었어요. 찌는 듯한 6월의 더위 속에서도 웨딩홀 안은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돌았죠. 저는 한복 치마를 무릎 위로 살짝 당기며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불안한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정연아, 괜찮아? 얼굴이 새파래. 옆자리 친정언니 명자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조였어요. 민수는 제가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민수는 겨우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엔 청소 일을 하며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제 무릎이 이렇게 아픈 것도 어깨가 굽은 것도 모두 그 아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날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유진이가 민수 팔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꽃, 음악, 하객들의 박수 소리.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지호야, 왔구나. 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객석 뒤쪽에 앉은 젊은 남자였죠.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여러분, 그건 그냥 친구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이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그 남자에게 쉬타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마치 비밀이 있다는 듯이요. 저는 무의식 중에 민수를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29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제 눈엔 어린아이 같았어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늘 걱정이었죠.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 지호라는 남자를 계속 지켜봤어요. 축가가 나올 때도 케이크를 자를 때도 그는 유진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진도 종종 그쪽을 힐끗힐끗 봤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복도 구석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유진이 그 남자와 껴안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가 유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유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나 진짜 힘들어. 이런 척하는 거.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그 남자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기둥에 몸을 기대고 더 들어보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피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어디 갔는지 봤어? 아까부터 안 보여. 응? 화장실 갔나 보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차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더욱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얼마 후에 유진이 나타났어요. 살짝 숨이 차 있었고 드레스의 뒤편이 조금 구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립스틱이 번져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민수가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사진 찍었어요. 오빠도 같이 찍을까요?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 아이의 목에 있는 키스마크를.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부엌으로 나와 따뜻한 우유를 끓였죠.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니 벌써 동이 트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는 컵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에르메스였더라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청소할 때 봤던 그 비싼 가방이요. 몇 천만 원 하는 거였어요. 유진아, 그 가방 어쩜 그렇게 예쁘니? 아, 이거요?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받았어요. 요즘 투자 상담 일이 정말 잘 되거든요. 투자 상담이라니요. 민수한테 들은 바로는 유진이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투자 상담을 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이가 입고 온 옷을 보니 전부 명품이었거든요. 샤넬 재킷, 구찌 구두. 여러분, 제가 한 달 벌어서도 못 사는 옷들이었어요. 유진아, 요즘 일이 그렇게 잘 되나? 네, 어머니, 요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특히 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그때 유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이요.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손해예요. 저희 회사 통해서 굴리시면 이자만으로도 여행 다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연금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결혼한 지 겨우 몇 달 된 며느리가요? 난 그런 거 잘 몰라서.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돈을 벌어야죠. 민수 오빠는 숫자에 약해서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민수가 숫자에 약하다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리고 언제부터 유진이가 집안 돈을 관리하게 된 거죠? 유진아, 민수가 그런 말 했어?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카드값도 정리 못하고 적금도 제대로 안 넣고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 줬어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용돈기 입장을 쓸 정도로 꼼꼼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돈 관리를 못한다고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우리 집 재정 관리를 해주기로 했어. 내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유진이가 다 정리해줬어. 민수야, 너 언제부터 돈 관리를 못하게 됐니? 아니야, 엄마. 못하는 게 아니라 유진이가 그런 쪽으로 전문가니까 맡기는 거야. 더 효율적이잖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며느리가 집안 돈을 다 관리하게 되다니요. 일주일 후 유진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새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BMW였어요. 어머니, 차 어때요? 회사 법인차예요. 법인차라니? 좋은 회사에 다니는구나. 네. 코랜드 최자산 컨설팅이라고. 요즘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예요. VIP 고객들만 상대하거든요. 그때 유진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연금을 그냥 묵혀두시는 건 너무 아까워요. 제가 특별히 VIP 상품으로 넣어드릴게요. 원금 보장의 수익률도 보장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원금 보장의 수익률까지? 어머니, 저희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신규 고객분들 자금으로 기존 고객분들 수익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 들으셨나요? 신규 고객 자금으로 기존 고객 수익을 준다고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그게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건 다단계 아니야? 아니에요. 정식 금융회사예요. 금감원에도 등록되어 있고요. 유진이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진이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아, 지호야, 여러분. 그 이름 기억하시죠? 결혼식 때 그 남자요. 유진이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유진이의 목소리를요.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금방 설득될 거야.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벌써 물어봤어. 응. 그럼 이번 주 안에 계약하자. 다음 달 VIP 행사 때 써야 하니까. VIP 행사라니요? 그리고 제 연금을 다음 달에 쓴다고요? 전화를 끊고 들어온 유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 회사 동료였어요. 어쨌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진이의 그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 연금을 VIP 행사에 쓴다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집이 어떤 덫에 걸려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지호라는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왜 유진이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정연 여사님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 결혼식 때 사진 찍었던 사람이에요. 아, 결혼식 사진작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요? 어머님, 죄송한데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진 정리하다가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이상한 게 뭔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꼭 혼자 오셔야 해요. 다른 분들은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 그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이준 씨 스튜디오로 갔어요. 홍대 근처 작은 건물 3층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벽면에 예쁜 웨딩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준 씨는 30 정도 돼 보이는 깔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심각했거든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어서요. 이준 씨가 컴퓨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어머님, 이 사진 좀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민수와 유진이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준 씨가 마우스로 확대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웨딩홀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진이가 지호와 껴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타임코드를 보세요. 오후 1시 22분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결혼식 진행 중이었어요. 더 있어요. 이준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유진이가 지호의 볼에 뽀뽀하는 장면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어머님, 저도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준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힘들어하며 말을 이어갔거든요. 제 어머니도 그 여자한테 당했거든요. 네, 유진 씨 말이에요. 제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유진 씨 회사에 돈을 맡기셨다가 전부 날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안전한 투자라고 하면서 맡겼는데 한 달 만에 전부 사라졌어요. 그 스트레스로 병이 더 악화되셔서 이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유진 씨를 계속 지켜봤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네, 증거를 모으려고요. 그런데 이런 사진까지 찍히게 될 줄은. 이준 씨가 다른 사진을 또 보여줬어요. CCTV 화면이었어요. 이건 웨딩홀 주차장 CCTV예요. 결혼식 당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의 영상이에요. 화면에서 유진이와 지호가 주차장으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한 대의 차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30분 동안 뭘 한 건지는 어머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그것도 식이 진행되는 중에 신부가 다른 남자와. 이준 씨, 그럼 우리 민수는? 민수 씨는 그때 하객들과 인사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어머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준 씨가 인터넷 창을 켰어요. 코랜드최 자산 컨설팅 검색해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피해자들의 글이었어요. 70대 어머니, 노후 자금 3억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식을 VIP 고객 모집 행사로 이용했어요. 신혼여행비라며 돈을 빌려갔는데 잠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글만 해도 수십 개였어요. 모두 유진이에게 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유진 씨가 투자 권유한 적 있나요? 있어요. 제 연금을. 그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지호 씨와 도망갈 거예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유진이와 지호는 연인이었고 민수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예요. 제 연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요. 그런데 우리 민수는 어떡하죠? 저는 울먹였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기꾼이었다니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그 여자를 잡아요. 여러분,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유진이를 직접 잡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 제게 이준 씨가 말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준 씨가 제안한 계획은 정말 대담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유진 씨를 직접 잡으려면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현행범이요? 네, 어머님이 직접 투자하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진 씨가 사기를 치는 순간을 녹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제가 직접 미끼가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형사 한 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정수연 형사님이라고 경제범죄수사대에 계시거든요. 이준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형사님, 안녕하세요. 네. 피해자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잠시 후 정수연 형사님이 오셨어요. 40대 초반에 딱 봐도 믿음직한 분이었거든요. 어머님, 이준 씨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형사님, 진짜 잡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폰지 사기는 현장에서 잡아야거든요. 폰지 사기라니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이에요. 결국엔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죠. 유진 씨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유진 씨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녹음할 수 있어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수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들이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일단은 비밀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 씨가 알면 유진 씨가 눈치챌 수도 있거든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힘들겠지만 며칠만 참으시면 돼요.
확실히 잡고 나서 민수 씨한테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거든요. 유진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더라고요. 그 투자 이야기 말인데, 네, 정말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달까요? 응,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더라.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순간 유진이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았거든요. 내일 오후에 시간 있니? 당연히 있어요. 어머니 집으로 갈까요? 아니야. 밖에서 보자. 너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네. 그럼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볼까요? 카페 라떼라고 아세요? 다음 날, 저는 이준 씨와 형사님과 함께 카페에 갔어요. 이준 씨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사진 찍는 척 했고, 형사님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계셨어요. 제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어머니,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역시나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화장이 더 진했어요. 뭔가 들떠 보였거든요. 유진아, 왔구나. 네. 어머니,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유진이가 바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미리 다 준비해 온 거였어요. 어머니, 연금이 얼마나 되세요? 한 8천만 원 정도? 와, 그 정도면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어요. 저희 VIP 상품으로 넣어드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 나와요.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이요? 8천만 원으로요?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해? 당연하죠. 저희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유진이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신규 투자자분들 돈으로 기존 고객분들 수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거였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신 폰지 사기 방식이었거든요. 유진이가 직접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법적인 거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정식 금융회사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요즘 다 하는 거라고요. 유진이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까지 돈을 입금하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 수익 나와요. 근데 유진아 혹시 안전한 거 맞지?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 했어요. 어머니, 저 보고 의심하세요? 저 민수 오빠 아내인데요. 시어머니한테 피해드릴 사람으로 보세요. 그때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이 차갑더라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번 달 안에 목표 금액을 달성해야 해서 급해요. 다음 달에 큰 투자처가 있거든요. 큰 투자처? 네. 지호 오빠가 소개해준 곳인데 여러분,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호 오빠가 누구야? 아, 제 사업 파트너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투자처를 발굴해 오시거든요. 유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바로 결혼식 때 봤던 그 남자였어요. 어머니도 결혼식 때 보셨죠? 저희 회사 대표예요. 대표라고요? 그럼 유진이와 지호가 함께 이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진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유진이의 얼굴이 변했어요. 순간 차가운 표정이 스쳤거든요. 어머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 할 사람으로 보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유진이가 펜을 제 손에 꼭 쥐어줬어요. 자,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바로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정수연 형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유진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을 보셨다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동안의 밝은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뭐예요? 이게 무슨... 모든 대화 녹음되었습니다. 폰지 사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 모두 확인했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설마 당신이? 유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처음부터 우리 민수를 사랑한 적이 없었지. 여러분, 유진이가 체포된 후 가장 힘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말했거든요. 엄마, 유진이한테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뭔가 알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소파에 앉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야, 유진이가 체포됐어. 네, 체포요? 무슨 소리세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혀갔어. 사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가 왜 사기를?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결혼식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 이준 씨가 보여준 사진들.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민수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유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민수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저는 이준 씨가 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결혼식 당일 유진이가 지호와 함께 있던 사진들을요. 민수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야, 유진이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지호라는 남자와 사귀면서 너와 결혼한 거야. 그럼 저는 뭐예요? 바보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더라고요. 안 돼요. 유진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민수야, 지금 유진이는 경찰서에 있어. 그럼 경찰서로 갈 거예요. 민수가 밖으로 나가려 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민수를 붙잡았어요. 민수야, 진정해. 지금 가봐도 소용없어. 엄마, 저 정말 바보였나요? 왜 몰랐을까요? 민수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9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착한 아이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진이가 더 미웠거든요. 어머님, 유진 씨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더 큰 조직이요? 네. 지호라는 남자가 총책이고 유진 씨는 말단이었어요. 지호가 여러 명의 여성들을 이용해서 결혼 사기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진이뿐만 아니라 지호라는 남자가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민수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이에요. 모두 유진 씨와 비슷한 여성들이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케이스들이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 민수도 그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였던 거예요.
며칠 후 민수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치고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엄마, 저 바보 맞나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유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대요.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민수가 또 울먹였어요. 민수야, 너는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결혼식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내 의심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아들의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한 번의 배신이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는구나 싶었거든요. 민수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이준 씨처럼, 정수연 형사님처럼 말이야. 그래도 너무 아파요. 아들아,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야. 이번 일로 너는 더 현명해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민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민수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왜 그랬어? 진짜 사랑하지 않았어도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수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주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호의 정체가 밝혀진 거였거든요. 그 진실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후 정수연 형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어머님, 지호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인데요? 조직폭력배 출신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결혼 사기 전문으로 업종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라니요. 우리 민수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호가 현재까지 15명의 여성을 조종해서 결혼 사기를 벌여왔다는 거예요. 15명이요? 네. 유진 씨는 그 중 하나였고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예쁜 여성들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유진이도 지호한테 이용당한 거였단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이준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유진이를 면회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는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보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유진아, 왜 그랬니?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저도 속은 거예요. 뭐라고?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호 오빠가 저한테 진짜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해 주겠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호가 민수와 결혼하라고 시킨 거야? 네. 시어머니 연금을 빼돌리고 나면 저랑 결혼해 준다고 했어요. 해외로 도망가서 새 삶을 시작하자고. 그럼 넌 지호를 사랑한 거구나? 네, 정말 사랑했어요. 지호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어제 알았어요. 지호 오빠가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걸. 다른 여자들? 네.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저와 똑같이 속은 여자들을요. 모두 지호 오빠한테 사랑한다. 결혼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지호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동시에 조종해서 각각 다른 남자들과 결혼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나 가족들의 재산을 빼돌리게 한 거였거든요. 유진아, 그럼 너도 피해자네. 하지만 저는 민수 오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가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진이도 어찌 보면 피해자였지만 우리 민수가 받은 상처는 너무 컸거든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이준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지호를 꼭 잡아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호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현재 수배 중이에요. 아마 해외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정수연 형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 지호를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도망가려다가 체포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지호의 진짜 이름은 김지호가 아니에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사람, 5년 전에도 똑같은 사기를 벌였다가 감옥에 갔었어요. 출소 후에 다시 같은 일을 벌인 거죠.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런 전과자가 다시 사기를 벌인 거였거든요. 며칠 후, 지호, 아니, 박성민의 재판이 열렸어요. 저와 민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참석했거든요. 법정에서 본 박성민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결혼식 때 봤던 그 젊고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였거든요. 피고인 박성민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5명의 여성을 이용하여 총 25건의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피해 금액은 총 12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12억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박성민이 최후 진술을 할 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돈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형량을 줄이려는 것 같았거든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성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이요. 그 사람이 저질러온 일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최소한 8년 동안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후련해요. 그래, 네. 지호. 아니, 박성민이 처벌받는 걸 보니까 화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박성민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였어요. 민수가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는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가 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소영이라고 31살이에요. 정말 착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유진이 사건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해? 그냥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민수의 얼굴에 조금씩 밝은 표정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그 이소영 씨를 집에 데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정말 단정하고 예쁜 분이었어요. 그런데 유진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소영아, 어서 와. 민수가 너 이야기 많이 하더라. 어머니, 민수 오빠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하시던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아이가 진짜구나 싶었어요.
유진이는 한 번도 요리를 배우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해보자. 그날부터 소영이는 종종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성실한 아이더라고요. 하나하나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한 달 후 민수가 제게 고백했어요. 엄마, 저 소영이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네. 하지만 아직 고백은 못하겠어요. 유진이 일 때문에 아직도 좀 무서워요.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야, 소영이는 유진이와 달라. 엄마가 봐도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보기에도 그래요? 응. 그 아이는 진심이야. 눈빛이 다르더라.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소영이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거든요. 계산적인 게 전혀 없었어요. 몇 주 후, 민수가 소영이에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소영이도 민수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소영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이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영이가 이혼녀라니요. 전 남편이 도박을 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고요. 소영이가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민수 오빠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오빠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혼녀라는 게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소영이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아이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소영아,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 어머니,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저 민수 오빠랑 정말 잘할게요. 1년 후 민수와 결혼했어요. 이번엔 정말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셨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소영이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어머니,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저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엔 정말 진짜구나 하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수와 소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시골로 이사 가려고 해요. 시골로? 네. 소영이가 원예를 배우고 싶대요. 그리고 저도 도시 생활이 지겨워졌어요. 어디로 갈 건데? 전라도 화순이요. 소영이 할머니 집이 있거든요. 화순이라니요. 정말 깊은 시골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엄마도 같이 가세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서울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화순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서울에서 58년을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오니까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믿어지시나요? 우리 집은 작은 한옥이에요. 소영이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인데 민수와 소영이가 정성껏 고쳐서 정말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소영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줘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하죠. 소영아, 넌 정말 착하다. 어머니가 더 좋으세요. 덕분에 요리도 많이 배웠어요. 마당에는 소영이가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우리가 먹을 것들을 직접 키우고 있거든요.
어머니, 오늘 상추 따서 쌈 먹어요. 소영이가 바구니를 들고 텃밭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뻐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거든요. 민수는 근처 농협에서 일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엄마, 오늘 농협에서 할머니들이 어머니 안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네. 어머니가 서울에서 오셨는데도 정말 겸손하시다고, 인사도 잘하신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엔 동네 분들이 저를 외지인 취급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정연이네는 정말 복받았다. 옆집 김옥자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저렇게 착한 아이를 어디서 구했노? 에이, 할머니, 우리 소영이가 더 복받은 거예요. 동네 분들과 앞마당에서 수다를 떨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 제일 기쁜 일은 소영이가 임신한 거예요. 어머니,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들이래요. 소영이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우리 민수 닮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닮아도 좋아요. 어머니처럼 마음씨 착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곧 할머니가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민수도 정말 행복해해요. 엄마, 진짜 꿈만 같아요. 작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러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 그때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속고 살았을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저녁이면 우리 가족은 마당에 앉아서 별 구경을 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시골 하늘에는 가득하거든요. 어머니, 저 별 보세요. 정말 예쁘죠? 소영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해요. 그래, 정말 예쁘다. 그때 이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준아, 너도 잘 지내니? 네. 요즘 결혼사진 말고 가족사진 찍는 일을 많이 해요. 어머님 덕분에 사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 시간 되실 때 가족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시골까지 가서요. 몇 주 후, 이준 씨가 정말로 화순까지 와줬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공기도 맑고, 우리는 한옥마당에서, 텃밭에서, 동네 정자에서 가족사진을 찍었어요. 소영이의 배가 조금씩 나온 모습도 예쁘게 찍어줬고요.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사진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2년 전 결혼식 때의 불안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며칠 후, 정수연 형사님도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 박성민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감옥에서 정말 모범수로 지내고 있대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한테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자기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교육해준다고 해요. 그것도 다행인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요. 그리고 유진 씨도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유진이도요? 네. 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유진이도 나름대로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추석이에요. 소영이가 8개월째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소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받아주셔서요. 처음엔 정말 떨렸는데, 소영아, 넌 내 진짜 딸이야.
민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해. 여러분.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어요. 시골의 노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내일이면 우리 손자가 태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어머니, 아이 이름 뭐로 할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민준이 어때요? 민수의 민, 이준 씨의 준으로요. 소영이의 제안이었어요. 이준 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였죠. 좋은 이름이네. 저는 마당에 앉아서 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거짓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화순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거든요.